홍범도 관련해서는 이분이 특별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잠깐 만나보시죠. 그리고 홍범도 함 이름 바꾸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해군에서 이제 뭐 검토해야 될 사안인데 제가 알기로는 검토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이고 알기로는 하여튼 결정된 바는 없다. 그러니까 검토할 사안이다라는 게 국방부 입장이에요. 네, 뭐 국회에서 장관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아, 이름 홍범도 함 이름도 바꾼다. 결정된 게 없다. 그러니까 하는 그것도 것입니다. 검토를 한다. 뭐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범도 함 한 명 변경도 검토를 할 거다. 검토를 하고 있다.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뭐 여러 가지 그 어미가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해군에서 어떤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방부의 생각은 이것도 검토를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인가요? 아까 질문하신 연장선상에 국방부 앞에 있는 흉상 또는 뭐 홍범도함 이거와 연계시켜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로 있다면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네. 네?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검토를 검토하는 건가 그럼? 아니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한다는 것이죠. 현재 해군은 홍범도함 한 명 재정 변경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전제로 이렇게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좀 이렇게 분리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가정이라고 처음에 얘기한 거는 대변인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필요하면이라는 것 자체가 가정인데 우리한테 가정에서 질문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뭐 해군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필요하면 검토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홍범도 잠수함 개명 문제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거는 국방부에서 검토를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군함에다가 홍범도 그 전 그 소련의 공산당 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그러면 1999년도에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거네요. 답변을 하시라고. 짧게 물었으니까 짧게 답변을 주세요. 네, 저는 그거는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 예,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점으로는 아무튼 한덕수 총리가 수정을 검토한다는 이후에 국방부의 입장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게 오피셜한 스테이트먼트,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께 확인을 시켜드리고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저 발표는 저 생각은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께 참고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여태까지 뭐 총리가 뭐 제대로 답변한 게 있습니까? 따놓고 얘기해서 맨날 뒷북치다가 뭐 맨날 신문 보고 하는 신문 보고 하시고 저것도 뭐 솔직히 제대로 뭐 생각하고 한 건지 신문 보고 한 얘기지 뭐 알 수가 그렇죠. 있죠. 그리고 뭐 최근에는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택시비가 1,000원, 버스비가 2,000원이라고 언급을 해가지고 논란이 되셨던 분이기도 하고 저희가 뭐 이제 홍범도 장군과 관련돼서 이분이 공산당에서 뭐 활동을 하셨고 이런 거 이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팩트 체크는 이미 많이 됐기 때문에 더 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배워왔던 역사가 맞기 때문에 더 언급은 안 할 텐데 다만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이러는 건가는 무능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잘못 뽑았기 때문에 국정운영 엉망으로 하는 것인데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저 완전 콩가루 정권이구나. 총리가 일국의 총리가 거기다가 장관 재청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뭔가 책임 정리한다고 했던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은 외교국방 대외 예. 이쪽으로 하고 내치는 어쨌든 실제로 실권 정리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뭐 그거 없어진 줄 다 알고 있고 근데 본인이 정말 뭐 진짜 보리짝대기 비슷하게 저렇게 서가 있는 것도 내가 참 보기가 민망한데 본인 발언한 거를 장관들이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딘가 소문들을 대통령이 직접 총리한테 만나서 강경하게 발언해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예. 대통령 주변에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어떻게 총리가 잘 주워 담아서 대통령과 신기를 비슷하게 맞춰서 발언할 거냐 신기 보자. 예. 이런 발언인데 어떻게 장관이 말을 듣습니까? 그리고 장관들이 저렇게 돼 있는데 공보팀장 또 국방부 대변인 한번 보십시오. 저 콩가루 아니에요? 콩가루예요. 아니 대한민국에 미니스터, 장관실, 국방부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그 국방부라는 곳에서 예. 공보를 담당하는 사람이 나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못하고 또 얼굴을 한번 보세요. 저분이 무슨 잘못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저 긴장된 상태에서 자신감은 오간데 없고 그냥 대답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자기 말도 꼬이고 오더도 정확하지도 않고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콩가루 아니에요? 국방부가 콩가루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어. 왜 저러느냐. 결국 무능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콩가루 정권의 콩가루 국방부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려요. 저도 뭐 총체적 난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인데 아마도 제가 예상하기에는 적어도 이제 대통령 신기경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세게 그냥 장관들 조지니까 예. 이제 그것 때문에 총리의 저런 입장도 나오는 건데 두고 보십시오. 이제 이런 것들 나올 겁니다. 어디 문화체육관광부나 이런 데서 월북 작가 책들을 이제 도서관에 깔린 것들이 있다고. 이런 거 이제 실태 파악 들어가는데 우리 저기 정지용 시인의 향수 아십니까? 예, 예.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이동원 옛 선생님, 이야기 예. 지질대며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이러다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이야. 국민 가요잖아. 예. 이 사람 월북 작가잖아. 네네. 맞아요. 벽초 홍명이 아십니까? 인걱정을 썼는데 그거 한국문학의 보고란 말이야. 그거 지금 출판돼 있단 말이야. 거기에다가 예. 그런데 북한 가서 부수상까지 했잖아요. 예. 이 벽초가 이런 거에다가 그 저기 뭐냐 이제 좌익 활동가들 이런 거 30년 전에 해금된 작품들 도서관에서 치운다든가 신영복 선생이나 장기수 어른들이 남긴 또 훌륭한 작품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거 이제 추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뭐 이제 문화에서 일어나고 영화에서 일어나고 뭐 이러면서 시비 거는 걸로 왜냐 공산주의와 싸움 뭐라도 해야 되거든. 그렇죠. 예. 뭐라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상황이 됐다 그렇죠. 보니까. 이미 대통령이 등 떠밀어 가지고 지금 싸움터로 자꾸 내보내는데 어디다 총은 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런 것이 나온다든가. 예. 그러다가 이게 조금 또 여론에 아리까리하거든요. 예.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공무원들 조지는 거야. 군 조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아니,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 원래 공산당원이었던 분도 많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향했기 때문에. 전향했기 때문에 전향했는지 괜찮습니다. 안 했는지 확인이 어떻게 돼요? 아니 이제 어쨌든 남으로 넘어왔다는 거는 공산주의 체제를 버리고 넘어왔기 때문에 전향한 박정희와 똑같은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꼭 베트남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일당 독재의 국가거든요. 그렇죠. 그 나라고 그럼 당교해야죠. 공산당이니까 공산 전체주의니까 예. 당교해야 돼요. 당교해야 되지. 그럼 우크라이나도 도와주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소련은요. 소련이었잖아요. 거기가 공산주의 국가. 그 공산주의 국가였지.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는 지금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체제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확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설사 활동했던 정일성 작곡가조차도 광주 출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예술적 우수성을 우리는 얼마든지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체제가 우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 어떤 사람이 왜곡된 또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거나 주입되지 않는다. 이렇게 다 인식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어요. 예.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국민이 이것을 대통령의 뜻이 바르고 옳기 때문에 자 공산 전체주의가 안 되기 위해서 대통령 뜻대로 따라가자거나 예. 아니면 저처럼 야 저게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 2023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저게 먹힌다고 얘기해?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있네. 이미 우리는 체제 경쟁에서 이겼다. 다만 북핵은 위험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갈 거냐. 이거 좀 더 연구하고 북한을 달래고 갈 거냐. 아니면 좀 더 강력하게 성토하면서 갈 거냐. 어쨌든 조절해야 된다. 핵무기는 안 된다. 예. 뭐 이런 입장으로 관리하는 건데 예. 대통령은 결국 자신의 확고한 이념 때문에 국민을 믿지 않고 국민을 실제로 주입하면 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예. 누가 엉터리냐? 국민이 엉터리냐?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이 엉터리냐?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윤영 소장님. 근데 네. 이제 우리 정기한 평론가 말씀 받아서 저도 이제 드는 생각이 오늘이 사실 제가 오프닝에서도 꼭 언급하고 싶었는데 언급을 못했던 내용이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이신 분이 4.19 혁명 묘소를 찾아서 민주혁명들에게 참배하면서 사죄를 하는 걸 보면 국민들은 매우 위대하고
국민들은 통합과 화합을 바라고 심지어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이 뭐 비록 양자라고 하더라도 뭐 어쨌든 그 집안에 계셨던 분께서 역사적으로 사줘야 하는 날이었거든요, 오늘이. 근데 대통령은 이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자신의 어떤 가치관, 공산 전체주의를 배격하고 국민을 어떤 뭐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 노선을 탈피하거나 버릴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아니, 이분이 아까 확고한 이념 얘기하시는데 발언은 이념에 대한 걸 많이 하지만 네. 이분이 이념 자체가 별로 없는 분 같아요. 아, 대통령이? 네, 확고한 그런 자기 이념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선거라든지 이 전략적인, 그러니까 누가 그래서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선거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할 뿐인 것 같고, 이분이 갖고 있는 생각은 그 어릴 때 갖고 있는 그 일본에 대한 기억,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일본에 대한 교육, 이게 기본적인 거고, 그 안에서 나오는 반공주의와 뭐 이런 정도는 있는 것 같고요. 이걸 어떻게 막 자기가 완전히 체화돼서 이걸 막 정말 확실한 뉴라이트는 아닌 것 같아요. 어설픈 뉴라이트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다 보니까 발언만 세고 실제로 이 대통령 실제로는 저는 굉장히 지금 총선 때 질까봐 예. 많이 좀 떨고 있을 것 같아요. 아, 대통령께서? 오히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동렬하지 않으면은 나도 죽는다. 절실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저는 좀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검찰총장이시거나 저기 검사 시절에도 그 주변 검사들의 어떤 발언이나 뭐 주변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노무현 대통령 존경하는 대통령 또 꼽지 않았습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면서도 어떻게 공산 전체주의를 또 언급할 수 있는지 궁금한 게, 아니 또 장인이 또 빨치산인 거 다 알고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존경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아니, 그때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윗선을 잘 보이려면 그걸 제가 몰랐네요. 요리조리 바꾼 거죠. 그냥. 저는 좀 다르게 좀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실제로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한다? 예. 그러면 그럴 수 없어요. 정치를 100 정도 아니고 1 정도 알아도 저렇게는 할 수 없어요. 총선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저런 발언을 연이어서 하잖아요. 상상 초월. 정말 비정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념주의, 공산전체주의 하잖아요. 왠지 압니까? 실제 대통령 인식 안에는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완전히 물든 것처럼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이 대통령을 비판하죠. 이 사람은 원래 좌익의 빨갱이 사상이 머리에 진하게 빨갛게 이렇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한민국에서 어떤 식으로든 교화시키거나 아니면 이들을 어떤 식으로든 배제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진짜 공산주의로 빠져서 북한과 동일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대통령이 확신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 못 간다.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정도의 망상은 이거는 뭐 행정부나 어떤 대통령실 안에서 불가능하고,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주술의 공백에서 발생이 되는 거다. 주로 이런 사고가 그 망상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망상 수준인데, 지금은 대통령 말에 한마디 한마디 뭐 너절너절하게 반박하는 게 아니라 저분의 정신 상태가 나는 우선이라고 봐요, 나는. 어떻게 저런 멘탈이 이제 갖춰지느냐.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이제 천공이 육군총장 관저에 갔다고 얘기했다가 고발당한 이후로 요즘 무속인들이 하도 내가 떠들고 다니까 요즘 좀 위축됐거든. 그래서 천공도 요즘 뭐 뉴스에서 좀 뜸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대통령의 한 저 날개가 예. 지금 비실비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백에서 이념이 차지하는 거지, 이제 그거를 갖다가. 예. 그게 그리고, 이제 뉴라이트가 들어온 거죠. MB 계열에 있던 뉴라이트. 그러니까 그거는 뉴라이트나 저것도 그러는데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념 전쟁도 아니에요. 이념이라는 거는 그 당대의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철학이에요. 그런데 저거는 뭐냐 하면 자기 작은 세계에 갇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망상적 이데올로기다. 근데 다니엘 벨이라는 사람이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책을 썼을 때가 아마 82년인가 3년입니다. 그 뒤로 이데올로기가 이제 힘을 잃어서 신냉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요즘이 이념의 시대고 이데올로기의 시대라면은 미중 간에 신냉전이 됩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데올로기로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냉전이 안 되는 거거든. 예. 그런데 여기서는 된다고 믿는 거거든.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가 나온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초월해서 보는 거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까, 해석할까가 아니라
무시하고 이제 초월적인 사고로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주술적 사고며 사이비 과학이라 이겁니다. 예. 아까 얘기하셨던 말씀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대통령의 발언이나 행태 이런 걸 보면 실제로 주변에서 말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방 독주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앞에 접근을 하거나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국힘안에서도 이런 이야기 했다가는 다음 공천 못 받는 거 명예학 관화 이렇게 압박을 느끼니까 아무 얘기를 하지 않죠. 근데 최근에 제가 만났던 그리고 저도 극보수 쪽에 있는 분을 만나지 않습니까? 실제 총선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 이재명만 죽이면 이길 수 있다. 그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가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 말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방법이 뭐냐. 총선에서 국힘이 그래도 힘을 쓰려면 물갈이라도 싹 해야 되는데 물갈이 할 사람이 마땅치가 않다는 거고 대통령이 주도해서 마지막에 다 뒤집어서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당내의 여러 가지 세력 구도로 봤을 때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총선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총선에 만약에 실패하면 정권이 끝난다는 이야기를 제가 보수진영 인사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만큼 총선이 지금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 때문에 국힘 쪽에서는 아주 어렵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아랑곳하지 않고요. 옆에서 극소수의 극우주의자들이 그래야 이긴다고 막 사기치잖아요. 예. 그럼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태극기를 들고 외쳤던 많은 극우주의 인사들 방식으로 했으면 대통령 선거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당연히 못 이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도화 전략이 먹혀서 어쨌든 이겼다고 보면 예. 지금은 정반대로 극우 노선을 가고 있는데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극소수의 종교적 심지 수준의 극우주의자들 빼고는. 예. 그때 대선 때는 이준석이라는 중도를 잡을 수 있는 세대가 있었고요. 지금은 대통령은 이긴다는 그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일단 그러니까 자기를 보위할 수 있는 50석 이상의 국회의원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을 설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지금 본인 스스로 나온 어떤 세계상을 바라보는 관념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주입된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누군가가 지금 계속 갈라치기, 이념 크게 갈라쳐야 된다. 이거 계속 주장을 해주니까 거기에 지금 가스라이팅 돼 있다 그럴까? 아니 그러니까 그 프레임은 많이 공유를 할 텐데 집권 세력 내에서 소재가 잘못 선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크게 갈라치는 소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갖다 크게 갈라치려면은 예를 들자면 경제 쪽에서 담론이 나오는 게 좋아요. 사회 정책이나 경제 정책 이런 것들 그런 점에서 여성가족부는 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사회 정책이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상실감을 자극하고 그러면서 내가 마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이렇게 가는 어떤 그 사기술인데 이런 건 조금 먹힐 가능성이 큰데 저 건들은 뭐냐 하면은 일단 정신을 문제 삼고 흔들어대니까 여기서는 이제 보수가 당황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같은 극우라 하더라도 조금 실력이 되고 솜씨가 돼야 그게 되는 것이지.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제가 조금 못하면요. 실제로 집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저런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하느냐라고 우리는 상식 수준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이번에 이런 행동이 맞다 아니면은 저런 발언이 옳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요. 실제로 본인이 혼자 하는데 그러면 아까는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 또는 누군가 주입한다는 이런 뭐 라인이거나 또는 그런 이론들이거나 또는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뭐 이런 이제 제안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는 대통령이 완전 잘못 생각하고 스스로 그렇게 발언하는데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 그럼 이 문제가 어떻게 된다고 대통령이 이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관 사인까지 끝난 거를 지금 끝난 거를 다시 뒤집어서 수사가 잘못됐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하죠. 안 한다 못 한다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대통령 앞에서 지금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다 잘리거든요. 대통령이 보기 싫어하거든요. 만나지도 않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더욱더 대통령은 고립된 상태에서 본인의 생각, 과도한 이념 이런 것들을 그냥 드러내고 막 달리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집단적 게임에 의해서 집단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내뱉는 말 이것을 제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완전 도간에 든 쥐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막 쏟아내면 네. 수습하기 정신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할까는 수습 못하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토론 문화가 아예 상실되고 대통령 주변에서 집단적으로 뭔가 의사결정하는 구조가 없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연일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서 정말로 국정 운영의 공백이 훨씬 더 커지고 국가기관 안에서도 이제 다른 이야기. 대통령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국군 통수권자로서 인정 못 받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예, 좀 가깝게는 이제 총선이 있고 멀리 보면은 대통령도 이제 퇴임 이후까지 내다보고 그 상황을 대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이제 이런 좀 더 멀리 간 분석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정확한 것은 대통령 주변에 있는 권력 핵심에 가까운 사람들이 너무 이제 뭐랄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간신 일등주의가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체주의라고 공산 전체주의라는 표현을 대통령께서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 권력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간신 전체주의가 또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이 사안에서는 김태효가 제일 문제예요. 김태효 네. 1차장이 많이 또 거론이 네. 되기도 하고요. 한덕수 네. 국무총리 이런 분 보면 내가 정말 그분의 마음 안에는 들어가 볼 수 없지만 이분은 민주당이나 또는 대통령에서 비판하는 사람을 진짜 공산 전체주의라고 생각할까요? 자, 노무현 권력에 네. 추종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총리라는 정말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는 한덕수 총리는 실제로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말대로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고 민주당도 마치 그런 정당이고 그 속에는 벌건 물이 들어있는 사람들을 진짜 생각할까요? 김대기 실장, MB정부,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럼요. 유능한 공무원을 인정받았잖아요. 이 사람의 진심에는 정말 대한민국이 공산 전체주의에 다 쏟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들이 야당이 시민운동가들이 민노총이 공산 전체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일부 극소수 예. 그렇게 추종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전체를 평가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보수 정치인은 없습니다. 대통령만 저렇게 생각하고 예. 그 대통령에게 누군가가 의견을 주고 일치를 받던 사람은 극소수 존재할지 몰라도 보수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김종대 의원 말씀대로 보수 내에서 균열이 일어나게 되면 대통령 설 자리가 더욱더 없어지는 거죠. 그런 시간이 점점점 총선 앞에서 다가오고 있고 그때는 어떤 식으로 대통령이 국민적 평가를 정말 받을 수밖에 없다. 예.